今日の韓国ニュース。連休中に一気見するおすすめアニメ、カウボーイビバップ以降、苦痛が消えた世の中。では、韓国語で関連ニュースを聞いてみてください。K-POP 데몬 헌터스가 넷플릭스 최초로 3억 뷰를 돌파했고, 얼마 전 개봉한 극장판 귀멸의 칼날은 약 500만 관객을 모았다. 모두 애니메이션이다. 이어서 볼만한 애니메이션을 찾고 있거나 다양한 국적의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 평론가들이 꼽은 작품 4편을 추천한다. 2시간짜리 영화와 TV 시리즈가 섞여 있다. 유난히 긴 추석 연휴, 몰아서 보기 좋은 분량이다. 문득 재패니메이션이란 용어가 무척 낯설어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1980에서 1990년대의 절정을 이룬 일본 애니메이션은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전 세계가 함께 열광하던 콘텐츠였다. 각 시대를 상징하는 작품만 떠올려봐도 그 간극은 더욱 크게 느껴진다. 그럼에도 1990년대 후반의 몇몇 작품은 끈질기게 생명력을 연장해 때때로 새로운 세대까지 아우르곤 한다. 대표적인 작품이 카우보이 비밥이다. 실사화된 시리즈에 대한 반감이 일정 부분 도화선이 되긴 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레 고전의 반열에 오른 작품의 특별한 질감이 낡기는커녕 오히려 새롭게 느껴졌다. 우리에게도 와타나베 시니치로 감독의 이름을 처음 알린 비밥은 진득하면서도 쿨한 정서, 미래 세계와 복고적인 감각처럼 상충하는 요소들을 함께 담아낸 당대 가장 멋진 재패니메이션으로 기억된다. 와타나베 감독의 신작 나짜로는 비밥의 재림을 목표한 작품임을 공공연히 드러내며 주목받았다. 배경은 우주가 아닌 2052년의 지구라지만 요소 삽입된 재즈 BGM과 실루엣으로 처리한 오프닝은 물론 캐릭터마저 비밥호 승무원들과 정확히 매치될 만큼 매우 닮았다. 그럼에도 순순히 제2의 비밥이 될 생각은 없다는 듯 설계한 디스토피아만은 무척 새롭다. では、日本語で関連ニュースを聞いてみてください。K-POP デーモンハンターズがネットフリックスで初めて3億ビューを突破し、先日公開した劇場版、鬼滅の刃は約500万観客を集めた。いずれもアニメーションだ。続いて、見どころのアニメーションを探していたり、様々な国籍のアニメーションに関心がある人たちに、評論家たちが挙げた作品4編を推薦する。2時間の映画とシリーズものが混ざっている。とりわけ長い中足連休、まとめて見るのにぴったりの分量だ。ふと、ジャパニメーションという用語がとても不慣れになったという気がした。1980から1990年代に絶頂を成した日本のアニメーションは、2000年代初めには全世界が共に熱狂したコンテンツだった。各時代を象徴する作品だけを思い浮かべても、その感激はさらに大きく感じられる。にもかかわらず、1990年代後半のいくつかの作品は、粘り強く生命力を延長し、時々新しい世代まで包含する。代表的な作品が、カウボーイビバップだ。実写化されたシリーズに対する反感が一定部分のきっかけになったが、結局時間が経つにつれ自然に古典の仲間入りをした作品の特別な質感が古いどころか、むしろ新しく感じられた。私たちにも渡辺慎一郎監督の名前を初めて知らせたビバップは濃厚ながらもクールな情緒、未来世界とレトロな感覚のように相反する要素を一緒に盛り込んだ当代最も素敵なジャパニメーションとして記憶される。渡辺監督の新作ラザロはビバップの再臨を目指した作品であることを公然と示し注目された。背景は宇宙ではなく2052年の地球だが、要素が挿入されたジャズ BGM とシルエットで処理したオープニングはもちろん、キャラクターまでビバップ号の乗務員たちと正確にマッチするほど非常に似ている。それでも素直に第2のビバップになるつもりはないように設計したディストピアだけはとても新しい。もう一度、韓国語で関連ニュースを聞いてみてください。K-POP 데몬 헌터스가 넷플릭스 최초로 3억 뷰를 돌파했고, 얼마 전 개봉한 극장판 귀멸의 칼날은 약 500만 관객을 모았다. 모두 애니메이션이다. 이어서 볼만한 애니메이션을 찾고 있거나 다양한 국적의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 평론가들이 꼽은 작품 4편을 추천한다. 2시간짜리 영화와 TV 시리즈가 섞여 있다. 유난히 긴 추석 연휴, 몰아서 보기 좋은 분량이다. 문득 재패니메이션이란
용어가 무척 낯설어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1980에서 1990년대의 절정을 이룬 일본 애니메이션은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전 세계가 함께 열광하던 콘텐츠였다. 각 시대를 상징하는 작품만 떠올려봐도 그 간극은 더욱 크게 느껴진다. 그럼에도 1990년대 후반의 몇몇 작품은 끈질기게 생명력을 연장해 때때로 새로운 세대까지 아우르곤 한다. 대표적인 작품이 카우보이 비밥이다. 실사화된 시리즈에 대한 반감이 일정 부분 도화선이 되긴 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레 고전의 반열에 오른 작품의 특별한 질감이 낡기는커녕 오히려 새롭게 느껴졌다. 우리에게도 와타나베 시니치로 감독의 이름을 처음 알린 비밥은 진득하면서도 쿨한 정서, 미래 세계와 복고적인 감각처럼 상충하는 요소들을 함께 담아낸 당대 가장 멋진 재패니메이션으로 기억된다. 와타나베 감독의 신작 나짜로는 비밥의 재림을 목표한 작품임을 공공연히 드러내며 주목받았다. 배경은 우주가 아닌 2052년의 지구라지만 요소 삽입된 재즈 BGM과 실루엣으로 처리한 오프닝은 물론 캐릭터마저 비밥포 승무원들과 정확히 매치될 만큼 매우 닮았다. 그럼에도 순순히 제2의 비밥이 될 생각은 없다는 듯 설계한 디스토피아만은 무척 새롭다. 구독, 좋아요. チャンネル登録、いいね